여러분들의 수능 영어를 책임지는 영어 강사 유영태입니다. 자, 우리 고3 6월 모평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 첫 평가원 모의고사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6월, 9월 모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6월과 9월 모평의 그런 문장 구조, 지문의 구조, 유형의 풀이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능에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6월 모평은 정말 중요합니다. 100번을 봐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모평이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이번 모평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무난했다라는 총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무난했다 어떤 학생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냐면 1등급 학생들에게는 무난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오답률 탑5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으로 바로 이제 앞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비교하자면 당연히 수능이겠죠.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의 오답률. 자, 전체적인 오답률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고정 1등급을 맞는 학생들, 뭐 한두 개 정도 틀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걸 탑 10으로 봤을 때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촘촘하죠. 그죠? 지금 50% 거의 60% 아래로 거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거나 3,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았었던 모의고사라고 보고요. 문제들이 특히 이제 빈칸 추론이라던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문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오답률 1위의 문제, 과연 이게 왜 1등이었을까? 쌤도 좀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보통 31번은 아시다시피 빈칸 단어입니다.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성, 빈칸의 특성에 대한 주체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빈칸에 타겟팅을 한다. 그치? 뭐 쌤의 유형 문제들 독해 문제들을 푸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빈칸 먼저 읽어라 항상 쌤이 강조하죠.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분명해질 때요. 이제 뭐가요? 이 컴퓨터 아리스트가 마침내 이렇다라는 거. 그럼 지금 컴퓨터 아리스트에 대한 특성을 잡는 거구나. 지금 생각이 드죠? 그죠? 이 컴퓨터 아리스트가 지금 오늘날은 결국에는 어떤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아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여기서 잘 읽고 특성을 잘 잡아서 넣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활용이 되는 그 주요 문장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Young Contemporary Artist라고 얘기를 해서 어린 현대의, 그죠? 동시대라는 뜻이지만 현대죠. 현대의 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employ digital technology를 활용을 하는 애들이죠. In their practice, 그들의 이런 업무에 있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되겠지. 거의 rarely make reference to computers. 지금 이 컴퓨터를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이거야. rarely 썼기 때문에 부정적이네. 그치? 이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컴퓨터 잘 쓰지 않는다. 지금 얘네들의 특성을 봤을 때 별로 안 좋다. 잘 안 쓴다라는 얘기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안 써요. 예시를 들어줍니다. 그치? 예시를 들어주는 게 자, 웨이드 그리친이라는 사람인데 abstractionist입니다. 이 사람이 who use a word processing 프로그램을 쓰고 뭐 inkjet printers를 쓰는데 does not call himself 그 스스로를 컴퓨터 아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부정성을 드러내면서 안 쓴다 컴퓨터. 나는 컴퓨터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런 뭐 화가다,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계속 부정성을 계속 드러냅니다. Often disapprovingly as a computer artist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는다. 같은 말의 반복.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를 이 labeled 컴퓨터 아리스트라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흐름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아리스트라는 이 용어, 이 말은 점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야? 없어져 가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을 넣어주면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31번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의 어떤 흐름, 이 기조를 잡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었어. 매력적인 오답. 자, awake 뭐 깨우는, 그치? 일깨우는 아니고 inflation 영향력이 없어지고 있고요. distinct라는 것은 분명한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거리가 먼 이런 걸로 착각을 해서 3번을 찍은 친구들 좀 있더라고. 자, troublesome과 extinct야. 이 두 개에서 지금 갈린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한 단어예요. 그래서 둘 다 어울리는 느낌인데
이거를 troublesome 해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지금 글의 흐름이. 그쵸? 여기서 extinct 뭔 뜻입니까? 멸종하는 거, 없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였는데 이 4번도 굉장히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4번 괜찮은데? 싫어하니까 troublesome 괜찮지 않나? 이렇게 흐름이 간 것 같아.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글 자체가 어렵거나 답을 추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굉장히 헷갈리게 매력적인 오답을 잘 깔아놓은 문제였다. 문제가 헷갈릴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쌤의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슬슬 32, 33, 34 알다시피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주체에 대한 특성 잡는 게 맞네. social reader에 대한 by 뒤에 빈칸이니까. 그치? 우리 연습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독자인데 이 독자들에 대한 특성이 어떤 독자냐면은 respects the autonomy of work. 어떤 작품에 대한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achieves an understanding of it. 그것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 독자들이 이해를 얻는가? 그래서 이 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것이고 특성을 잡는 겁니다. 자, 이 서치 리더를 뭐 다 그대로 주면서 이 키워드를 던지진 않을 거고요. 조금씩 바꿀 거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The Critic. 비평가인데 어떤 비평가냐면 쓰는 사람이에요. 문학에 대해서 from a formalist perspective. formalist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독자라는 말로 살짝 바꿀 수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포멀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 뭐 공식주의자랄까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문학을 비평하는 이 비평가들은 우선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아주 면밀하게, 아주 신중한 리더가 우선 되어야만 하겠대요. 그렇지? Who examines all the elements,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는 텍스트에서 individually, 각각. 그리고 questions, 질문하는 거야. How they come together to create a work of art.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critic, formalist, 결국에는 이제 such a reader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such를 줬다라는 것은 앞에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런 독자로 하나로 통일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독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된다. 뭐 면밀하게 봄으로써 얻는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좋을 텐데 자, 그런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자, instead of examining historical periods 이런 역사적인 기간 같은 것들을 막 검토하는 것 대신에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역사적인 시간 흐름 뭐 이런 걸 보는 것 대신에 또는 author biographies를 본다든가 or literary styles,를 보는 것 대신에 이런 걸 하는 것 대신에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네 지금. 자, 예를 들면은 he or sh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search reader를 he or she로 바꾼 거지. 그치? 같은 주체다. 자, 얘네들이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네. 자, first text 이 텍스트에 접근하는데 with the assumption 이러한 가정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거냐면 it is a self-contained entity라는 거야. 이것이 자족적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데 self-contained로 그냥 가져가. 많이 단어 어렵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self라는 것은 스스로 혼자서 contained는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족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체로서 이것을 가정해서 읽는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걔네들은 본다라는 거야. Looking for the governing principles. 그 지배적인 원칙을 보는데 어떤 거냐면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텍스트를 이제 허용하는 그러한 principle. 원칙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특성들을 던지면서 예시를 줍니다. 예시를 주고 이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 여기 똑같은 얘기하죠.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그것 스스로 내에서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정보들을 더 선호한다. 야, 이 문장을 보면 돼요. 이 they도 같은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덜 유의미하게 생각한다. 덜 유의미하게 생각한다. Understanding how the story creates.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별로 관심 없어. 이거는 관심 없고 오히려 얘에 관심 있다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 그래서 self-contained하고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야기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거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죠? 위에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아래에서 이런 독자들의 특성을 많이 던져줬고 정답이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다. 자, 쉽진 않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고르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putting himself or herself both inside and outside. outside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바깥에서 보면 안 돼. 바깥이라는 단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안에서. 이미 혼자서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finding middle ground도 안 돼. 중간도 안 돼요.
중간도 안 돼. between it and the world. 세상과 그것 사이 안 돼요. 사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within이란 말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맞죠? within. 자, 그 다음에 searching for historical realities revealed within it. 그것 내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현실을 찾는 것이다. 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현실을 찾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막 revealed 나왔고 특성에서 within이 나왔고 3번 같은데 매력적인 오답 깔아준 거야. 오답률 높을만 하지. 3번은 근데 고를만 했어. 자, 4번 looking inside it. 그것의 안을 보는데 not outside or beyond it. 그치? 넘어서 보거나 밖을 보지 않고 안에만 본대. 그래서 안에만 본다. 정답 4번이 맞지. 5번 exploring its characters, cultural relevance.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유사함, 관련성 이런 것들 탐구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 그치?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것의 특성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성을 잡고 바꾸는 것도 어려워. 32번이 쌤이 봤을 때 오히려 난이도가 31번보다 오답률은 낮지만 더 높았다 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오답률 3위로 가자고.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 33번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 지금 이 이노베이션의 특성을 잡는 거네. 그치? 이노베이션의 특성을 잡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일단은 뭐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지금 지문이 빈칸 지문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anufacturers, 이 제작자들이 어떤 사람인들에 대한 특성을 잡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 rather than이라고 봐요. 이 rather than. 자, 뭐뭐라기보다는 그럼 결국에는 이 manufacturers라는 이 주체에 대한 특성을 잡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제조업자들의 특성 중에서도 반대 특성을 잡는 거야, 결국엔. rather than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돼. 제조업자들의 단순한 특성을 잡는 게 아니라 뭐 혁신이긴 하지만 제조업자들에 대한 반대 특성을 넣어야 된다. rather than을 썼기 때문에. 자, 내용 봅시다. 자, 대조업자들은요 디자인합니다. 그들의 혁신 과정을요 around way 이러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y think the process works 이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그런 매니팩처러들은 여전히 생각하는데 뭐를요? 이 상품의 발달, 그리고 서비스의 발달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는데 매니팩처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작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생각하냐면 그들의 직업은 뭐냐? 그들의 이 업무는 항상 어떤 니즈를 찾고, 그렇죠? 뭐 고객들의 니즈 찾는다던가,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를 찾는 거야. 우린 지금 정답을 때때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상용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혁신을. 근데 어떤 혁신이냐면 이러이러한 혁신. 이런 혁신 안 좋아한다 이거야. 제조업자들은. 제조업자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의 설명이 계속 이어질 거야 뒤에도. 자, 그럼 여기 긴장을 해야 돼. 혁신이란 말 같은 거 나오면 긴장해야 되고요. 당연히 혁신의 특성 잡는 거니까. 자, 코딩님 이에 따르면 제조업자들은 have set up market research department를 막 설정을 합니다. 만들어 놔요. 그런 부서를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요. 그 유저들의 니즈를. 같은 설명이지? in the target market에서. 자, 그리고 productive development groups 같은 경우에 to think of suitable products. 그래서 그 적절한, 딱 맞는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죠. To address those needs, 그들의 이런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and surfers, 기타 등등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뭐 추가 설명이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혁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필요성.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들어봤을 때인데 원형이야, 원형. 그럼 어떤 필요, 원형에 대한 해결책. 자, 리드 유저가 나와요. 리드 유저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리드 유저라는 이 사람들이 해결책 같은 거나 필요 같은 것들을 이제 던지는데, 자, if encountered error, 자, 그것을 마주한다라고 하면, 직면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rejected 된다는 거야. as outliers of no interest. 그렇지? 어떤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아웃라이어로서 거절이 된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리드 유저들의 해결책들이 거절이 된다 이거야. 얘네들 건 안 쓴다 이거지. 그치? 얘네들 건 안 써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는 흐름이 나와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이렇게 하지 않는다의 지금 설명이 리드 유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야. 그치? 리드 유저. 자, 얘네들의 이런 해결책은 버려진다. 안 쓴다. 이런 것을 커머셜라이즈 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쐐기를 박습니다. 실제로 리드 유저들의 이노베이션 설명이 나오잖아.
혁신. 그럼 얘네 얘기가 맞는구나. 그지? 얘네들의 혁신이라는 게 to enter a firm's product line. 가능 이 회사의 이 공장의 프로덕트 라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they have been shown 그들이 보여주는데 to be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많은 혁신들의 실질적인 원천으로서 그들이 비춰지기도 한대요. 여러 회사들에서. 근데 they typically arrive 그들은 보통은 뭐에 도달하냐면 렉에 도달한대요. 렉.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한다라는 거지. 렉에 도달하겠고 and by unusual 자 일반적으로는 이게 unusual 되게 특이하죠. 보통이 아닌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그리고 unsystemic route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잘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거 안 쓴다 이거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야 돼. 얘네들 거 안 쓴다. 그래서 얘네들의 혁신인데 그럼 여기 리드 유저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네. 그래서 세 개를 리드 유저로 깔아놓은 거야. 그치? 리드 유저로 아마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접근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세 개나 줬어.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봐 한 거지. 자, 이번 리드 유저들이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혁신을 얘네들이 안 쓴다는 아니야. 그치? 이거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치? 얘네들은 이미 마이너스한 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이 어떤 혁신이 이 혁신에 대한 특성만 잡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간과하는 혁신은 아닐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리드 유저들이 이미 만든 거, 그치? 이미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얘네들 거야, 그치? 얘네들 거 안 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2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3번은 리드 유저들이 직면한 거야, 시장에서. 리드 유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매니팩처러들이 뭐 직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중간에 한번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인카운터에 의해서 3번에 좀 소문이 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어휘에 농락당하면 안 돼. 그래서 어휘 나왔다고 반갑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리드 유저들이 시장에서 만나는 건 이 매니팩처러들이 만든 거죠. 제조업자들이 만든 것들을 얘네들이 마주하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리드 유저들이 시장에서 만날 혁신은 얘네들 혁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자신들의 혁신인 건데. 3번은 정답으로 들어가면 안 됐다. 리드 유저들이 지들이 만든 거를 지금 싫어한다는 흐름으로 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리드 유저의 특성을 잡는 게 아니라 매니팩처러들의 특성을 잡는 거야. 얘네들이 싫어하는 건 리드 유저들의 것들을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이 갔어야 됐다, 손이. 4번 다른 회사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 뭐 다른 회사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저와 회사가 모두 가치를 가지는 뭐 이런 내용도 아니죠. 유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리드 유저에 대한 얘기고요. 회사의 이익이 된다, 같이 된다. 뭐 그런 것들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글 자체가 어려워요. 글 자체도 좀 빡센 느낌이 있어. 우리가 잘 모르는 글이야. 자, 근데 그 내용이 글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제조업자에 대한 특성을 잡는 걸 단순 특성을 잡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특성을 잡는 과정에서 그치?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자,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힌트들을 줬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주체를 찾는 데 있어서 매니팩처러들의 특성이든 이노베이션의 특성이든 어떻게 됐든 손이 갈 수는 있었다. 네, 이런 뒤에 단서들 위주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자, 내용 이해를 해서 답을 유추하는 그런 과정, 그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 되게 좋은데 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서 324번 오답률 2위죠. 굉장히 빡세다. 네, 문제 어려웠어. 자, 얘도 일단 타겟팅 먼저 하자고. The opening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blank 이렇게 하네요. Throughout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but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like a kind of motor or a connective thread. 자, 지금 보면 얘는 빈칸이 결국은 이 the opening 다다다덤이라는 이것에 이 주체에 대한 대절 특성을 넣는 거야. 그렇지? 모든 사람이 들어봤고 또한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opening 다다다덤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주체를 뭐 그대로 주지 않겠죠. 대다다덤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고 이것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환원을 했을 텐데 같은 개념. 그 같은 개념에 대한 특성을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글에 찾아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이런 development, 여러 가지 발달 같은 것들이 복잡해질 수 있고요. 굉장히 fanciful, 화려해질 수도 있대요.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A figure by Jonathan Sebastian Bach라 들어봤죠? 바흐. 이 사람은 묘사했습니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이런 과정이 얼마나 갈 것인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When a single melodic line.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하나 던졌어요.
이 오프닝 데드데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멜로디잖아, 그렇지? 이런 멜로디라는 말로 지금 바꿔놨어. 자, sometimes just a handful notes나 이게 굉장히 아주 가벼운 단순한 그런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was all that the computer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 a coherent structure. 여기 지금 힌트를 많이 줬네. 자, 얘에 대한 지금 특성을 잡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인데 이런 작곡가들이 아주 멋진 작품, 훌륭한 작품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거래요. 근데 얘네들이 포함하고 있대. 뭐를? 많은 이런 복잡한 디벨롭먼트를 갖고 있대요. 많대. 그리고 복잡하대. intricate한 단어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고3이면. 그리고 일관적인 스트럭처를 또 가지고 있대요. 일관적인 스트럭처 안에서 많은 걸 갖고 있대. 자, 일관적인 부분도 있고 두 가지 특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루드빅 반 비토벤스가 나온다는 거죠. 비토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사실 다다다덤이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오프닝이잖아요, 맞죠? Fifth Symphony 같은 경우에는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아주 분명한 예시다.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가 많대? 또 많대? 클래식 컴포저들이 얻을 수 있는 few notes로 그리고 simple rhythmic tapping. 이 simple rhythmic tapping도 결국에 같은 개념이죠. 예, 이거랑 얘랑 같은 애야. 그렇지? 같은 애입니다. 이 simple rhythmic tapping, 다다다듬 이런 걸로 많은 이용이라는 뜻이죠. 마일리지는 많은 활용을 했다. 많은 활용을 했다. 많고 많다란 말로 반복하고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Just as we don't always see the intricate brushwork that goes into the creation of painting. 그 그림에 여러 가지 브러쉬워크에 복잡한 기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복잡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알아차릴 수 없다. 비토벤이 계속해서 그런 fresh use를 활용한다는 거. 그의 모토나 또는 그가 이런 material, 그들의 여러 가지 재료, 그의 재료 같은 것들을 거대하고 일관적인 스테이트먼트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없다. 많다, 복잡하다. 그리고 약간 일관성이 있다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어프링 데드데덤에 대한 특성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거야. 그렇지? 이 설명한 걸 바꿔내는 건데 이 작업이 또 빡세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도 좀 어려운데 단어도 어렵고 글도 어렵고 바꾸는 것도 어려워. 이게 헬이야. 이게 34번이야. 이게 여러분들 수능에서 만날 문제 난이도일 겁니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상위 1등급, 고정 1등급은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왔고 이렇게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런 이거 나 이거에 대해 찾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거의 특성 좋았어. 여기 이렇게 더 바꿔 넣어야지. 이게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딱딱딱딱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읽어서 막 풀라 그래. 그냥 읽어서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타겟팅. 자, 많대, 복잡하대. 1번 makes the composer's musical ideas contradictory하게 만든다. 이런 작곡가의 음악 아이디어를 모순적으로 만드는 건 맞아? 모순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래서 모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자, 이게 드러나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많다가 줬어. 많다를 줬어. 2번이 여기에서 자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많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죠. 3번은 그런 확장적인 뮤지컬 너러지를 제공한다 이거야.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럴싸해. 맞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글에는 없잖아. 이 글에는. 맞는 말이야.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뇌피셜로 문제 풀면 안 된다고. 글에 찾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 4번은 상당히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 구조 안에서. 선생님이 4번에 손이 갔다 그러면 납득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coherent하다라던가 그래서 일관적이라던가 뭔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성도 완전 틀린 특성은 아니라고 봐요. 쌤은. 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일관성을 고요함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번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괜찮은데 우리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것이고 많고 복잡하다는 말을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번보다는 2번으로 가는 게 맞고 고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일관성과 1대1로 교환되는가?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리고 5번이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with one's own enjoyment 그들 자신의 어떤 즐거움 이런 내용 아니죠? 자기가 뭐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에 대한 특성을
주체에 대한 특성, 빈칸을 잡을 때 주체에 대한 특성을 잡는 것이고 이 주체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계속 던져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34번 문제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39번으로 우리 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9번 오답률 5위였는데 다른 순서 배열들에 비해서 답이 명확하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쌤이랑 같이 훈련을 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웠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문장 사이 문제 풀 때 두 가지 단서, 그치? 박스의 앞뒤 맥락 예측, 그치? 가능한가? 이거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어떻게 풀어라? 만약 앞뒤 맥락 예측 불가능하다. 뭐 가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절감을 줄 것이다. 그치? 그 단절감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지시사, 대명사, 그치? 연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 분명히 준다. 이런 것들 활용하라고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어. 이거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분명하게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보자고. 이게 분명히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너무 자연스럽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어디다 넣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려웠어. 자, 일단 이 박스를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건 얘를 줬어요. 디스를. 자, 디스를 줬다는 거, 이 지시대명사를 줬다는 거, 이 지시대명사 디스의 쓰임에 대해서 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디스는 일단 앞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어서 디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게 큰 힌트가 되기가 어려워. 왜? 이 디스라는 단수명사를 지칭할 수 있는 게 너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디스라는 지시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그 개념과 디스가 지칭하는 그 개념과 이 디스 뒤에 나와야 되는 이 개념, 이 두 개의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의 그 특성이 같은 특성이어야 돼.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속성의 얘기를 하던가 네, 같은 얘기, 같은 결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디스는 한마디로 일종의 병렬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다. 디스, 이게요, make sense, 말이 된대. 이치에 맞대. 근데 어떤 것으로 봤을 때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자, 그래서 이 정보의 신뢰성의 관측으로 봤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된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거. 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쌤이 얘기했죠. DA of B를 얘기했다. 그치? 그러면 정관사로 지금 얘를 지칭해주고 있잖아. 그쵸? B의 A라고. 그럼 이 B의 설명이 바로 앞문장에 등장을 해야 돼요. 이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유출을 어느 정도 앞뒤 맥락의 예측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의 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1, 2학년 문제라던가 3학년 쉬운 모편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한 예측으로는 풀기가 불가능했어. 그래서 오답률이 높죠. 자, 내용 한번 보자고.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 자, 함께 집단적인 탐색에 대한 그 역학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특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그 각각의 개체, 그 개체들이 활용을 하는가 그런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한 증거로서. 그렇지? 어떨 때 얘네들이 튈까? 이거야 한마디로.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when an individual detects a predator, 어떤 개체 한 마리가 predator를 딱 찾아냈어? 자, 그것의 best response, 그 최고의 반응은 뭐야? shelter, 그치? 피난처를 찾는 거겠죠? 튈 준비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자, 아직 뭐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에는 아직 설명이 없어요. 빈약해. 자, 출발이야, departure. departure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From the group, 그룹으로부터의 한마디로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탈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이 글의 흐름상은. 자, 이탈은 일종의 위험 신호죠. 그치? Non-vigilant animals에게. 이 non-vigilant animals가 단어가 밑에 있었나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자, 얘는 어쨌든 이 단어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다라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신호를 주는 애들과 반대되는 애들이니까 신호를 못 받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감시하지 않는 애들이 한마디로. 감시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위험 신호를 줘요. 그리고 cause what appears to be coordinated flushing.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플러싱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유발이 됩니다. Prey from the area. 그 지역의 이런 먹이들. 먹이라는 건 이제 그 포식자들의 먹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이 대상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위험 신호를 준다. 여기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위험 신호에 대한 신뢰성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2번을 고른 친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의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이 없나를 좀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studies on dark-eyed juncoes. 자, 얘네들이 이제 동물이죠. type of bird인데 일종의 새인데 얘네들이 support the view.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관점, the view. 이러한 관점 바로 앞에, 그치? 여기 설명했던 부분이잖아. 위험신호를 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이 관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여기서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네, 오히려 얘로. 그럼 이번에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자,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non-vigilant animal들이 이런 감시하지 않는 동물들이 attend to departures 그 이탈을 그냥 관심 있게 본대. 그 individual group mates의 이탈을 그냥 본대요. 쟤 튀네? 뭐야? 한 마리가 튈 때는. 자, 그러나 자, 여기서 한번 꺾어주네. 자, 그러나 departure인데 여러 마리의 departure, 이탈은 cause a greater escape. 더 큰 탈출로 이어지게 만든대요. in the non-vigilant individuals에게. 감시하지 않는 동물들에게 다 런하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가 도망갈 때는 쟤 왜 저래? 저 새끼 왜 저러지? 이 생각을 하는데 다 튀어? 그러면은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이제 신뢰성에 대한 여기 설명이 나온 거지 이제.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 한 마리면은 못 믿겠어. 여러 마리면 믿겠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나왔다 이제.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3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쌤이 이렇게 해설해주니까 진짜 그렇게 내가 풀어야 될까? 자, 근데 여기 뒤에 흐름을 좀 더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만약에 어떤 한 그룹 멤버가 튀어요. 그렇지? 그러면 it might have done. 자, 이것이 행해집니다. So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have a little to do with predation threat. 그래서 이런 얘네들 먹이를 먹는 애들 침탈이죠. 얘네들의 이런 위협에 관련이 거의 없는 이유들로 움직이기도 하죠. 그 한 마리가 갑자기 뭐 다리가 저려서 이탈할 수도 있겠고 힘들어서 이탈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치? 굳이 우리가 얘네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치?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이프절에 또 연결하면서 non-vigilant animals 같은 경우에는 도망갑니다. 매번 싱글 멤버가 그 그룹에 이탈할 때마다 도망간다면 그들은 너무나 자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프레데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if절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중간 다리로 늘 만한 자리가 없고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 그렇죠? 여기까지는 주장. 그렇죠? 주장으로 연결하고 이 3번 뒤로는 예시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 글만 딱 놓고 보잖아요. 얘가 없어도 돼. 그치? 얘가 없어도 글의 흐름은 자연스러워. 주장했고 예시 던졌고 끊기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단절감이 없어. 이 단절감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입니다. 끊기는 부분이 없고 지시사나 대명사나 연결사나 뭔가 흐름이 자연스러워 그냥. 보통은 힌트를 주는데 안 줬다고. 근데 이 앞뒤 맥락, 이 디스 하나에 의존해서 맞출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이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reliability 그래서 reliability, 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관점인 이 2번 뒤의 내용 요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답 3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뒤에도 반면에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대 케이스를 얘기해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얘네들이 도망가면 동시에 그럼 the true threat이 훨씬 더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 마리 도망갈 때와 여러 마리 도망갈 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그래서 추가적인 근거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자, 어려웠습니다. 39번도 굉장히 틀릴만 했고 쌤은 이번 유언모평이 뭐 무난했다 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다른 쌤들도 많이 하시는데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 문제들을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평이다.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고 이런 공식, 뭐 쌤의 유형 공식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 있는 방법이든 간에 꼭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체화를 시켜야 되겠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다. 네. 특히 이제 빈칸 추론 4개 그리고 이 순서 배열 문장삽입 이쪽 라인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월과 9월 모평 베이스로 수능이 나옵니다. 6월과 9월 모평의 지문 구조와 6월과 9월에 활용했었던 이런 문제 공식 봐봐. 수능 때 분명히 여기 단절감 없고 디스만 활용한 이렇게 앞뒤 맥락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100% 나올 겁니다. 특히 쌤이 이 39번을 꾸역꾸역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39번이 애들이 많이 틀렸네? 오케이, 그럼 수능 때도 써먹어야겠다. 평가원 출제위원들 100% 그 생각하고 있어.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EBS 뭐 하는 거 좋아요. EBS 문제도 막 풀고. 자, EBS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접 연계 안 됩니다. 독해에 직접 연계 안 돼요. 그거 내용 봐봐야 별로 큰 도움 안 됩니다. 독해에는. 듣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계가 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6월, 9월 모평을 정말 100회독을 하세요.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 그 6월과 9월 모평의 문제들을 따라한 또는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쌤의 이제 6월, 9월 모평 베이스의 문제 또는 고난도 유형 공식 이런 것들 책들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했고요. 우리는 9월 모평 또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